안녕하십니까? 우파, 우위,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8월 13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4월 판문점에서 북한 통일전선부장인 장금철과 극비리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물밑 채널을 운용해 왔다고 하는데 4월 극비리 회동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대화의 중재자, 촉진자, 대변인을 자처했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요? 극비리 회동까지 하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했지만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이라는 도발과 대남 비난에 이어 이제는 개, 똥, 바보로 비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이후에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발사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은 요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낮은 고도로 날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군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400mm급으로 추정되는 대구경 조종방사포, 미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유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기술 수준이 특출나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방어, 요격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최근 시험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의 성능을 언급하며 쉽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 불리는 KN-23의 경우 최고 속도가 마 6.9에 달하고 풀업 기동을 해 요격이 쉽지 않으며 대한민국 군은 탄도 미사일이라고 판단했지만 북한에서 정정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기존 300mm급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8월 10일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의 전략무기 에이테킴스와 비슷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험 발사한 이 세 가지 모두 성능이 한층 개량된 신무기로 평가되지만 대한민국 청와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무기들이 신형은 맞지만 이미 미국과 러시아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도 갖추고 있는 것들로 방어 불능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에 이어 대응하기 어려운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새로운 방어 시스템 도입이나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이란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핵 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이 우리도 이제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며 제대로 된 북핵 대응 전략인 한국형 핵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대북 압박은커녕 작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언론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양국 중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의 위협에 처하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 2조와도 거리가 있다며 동맹인 한국은 배제하고 북한 편을 드는 듯한 태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 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다며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이 단거리라면 신경 쓰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얻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있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8월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사거리는 아마도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과 어떤 실질적 협상도 하지 못했다며 곧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김정은 이전의 북한 지도자들은 핵을 담보로 적당한 양보를 하며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지만, 권력을 안정시키고 나면 핵과 관련하여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에 만약 북한이 다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유일하게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 한미연합훈련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재 대책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 무역 보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문재인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실질적인 경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간 외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으로서 대화의 중재 역할은커녕 반감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항상 싸우기만 하고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만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인 개입보다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만 드러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일본도 미국의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해도 한국에게 유리한 결과만 가져올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쩌면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향이 궁금해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뉴욕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욕주 햄프턴스에서 열린 두 곳의 모금 행사에 연달아 참석하며 어릴 적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한 일화를 소개하며 10억 달러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쉬웠다며,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는 듯한 뉘앙스를 나타냈는데,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TV를 만들고 경제도 번성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고,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만큼 한미 동맹 약화나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은 더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전 대표인 홍준표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친북 좌파가 집권해 나라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다 위태로워졌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쪼다들이 들어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하늘길과 바닷길, 휴전선 등 모든 길이 뚫렸다면서 북한이 눈만 뜨면 미사일 불꽃쇼를 하는데 나라를 통째로 북한 김정은에게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교 실패로 한일 경제 갈등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에 좌파 우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의 경제, 안보가 모두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고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북한 김정은의 계속되는 대한민국 정부 비난과 무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항일, 반일, 일본 불매 운동 등 향후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